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실 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일종의 참고서 같은 그런 책이고, 그러니까 저서라고 하기보다는 편저라는 표현 쓰잖아요. 기존의 지식들을 이제 편집해서 출간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자가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이제 1년 안에 동시 합격을 했다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20대에 사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었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30대에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해서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죠. 그런데 3차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다니. 그런데 그런 것을 굴하지 않고 다시 1년을 준비를 해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 저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요.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자가 열심히 독서를 해서 최근 2, 3년 정도에 유명했던 책들 거의 대부분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책 속에 좋은 내용들, 우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자기계발에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편집을 해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독서를 다양하게 많이 하신 분이라면 크게 참고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복습 차원에서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자기계발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유용할 수도 있죠.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라면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생과 최선, 구두 닦기의 일화가 나와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기에 나서죠. 근데 며칠이 지나도 단 한 명의 손님도 맞이하지 못합니다. 배를 쫄쫄 굽는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고 어느 날, 오늘도 공치는구나 하는데 손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그 비참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는데 그 눈물이 구두 위에 떨어진 거예요. 손님이 볼까봐 잽싸게 막 구두를 닦기 시작하죠. 아주 열심히 닦는 거예요. 며칠 굶었고 인생의 수모들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닦았는데, 그 손님이 내 생전에 이렇게 구두를 열심히 닦는 분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논평을 하는데, 이분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실로 최선의 노력을 해본 적은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죽기 살기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이뤘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고생과 최선,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강렬한 인사이트를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단지 고생이었을 뿐이지 내가 어떠한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로, 일본 전산의 나가무리 시게노부라는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젊은 시절에 이러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5년간 남들의 2배로 일을 하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근데 5년간 2배로 최선을 다해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전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 삶, 흔한 설정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아유, 그냥 힘들고 고생스럽고 마음 가지도 않고 이런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지나고 나서 그때 참 여러 가지 고생됐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 비전이 안 보이고 불만족스럽고 하지만 내가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내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시한을 설정을 해보는 거죠. 나가무리 시게노부처럼 그 정도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래도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자, 이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 자세, 이럴 때 항상 다 따라 붙죠.
사람이 붙고 운이 따라 붙고 그렇게 되는 거죠. 크게 성공했던 많은 분들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누군가 거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픽업이 돼서 뭐 지원도 받고 크게 쓰임을 받고 이런 스토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고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1, 2년이라도 기한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것, 그런 적용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인력과 양자 얽힘. 만유인력은 다 아시다시피 중력이 있는 물체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뭐 지구와 태양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서로 도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만유인력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죠. 자, 양자 얽힘은 뭐냐면 양자가 이렇게 뿅 하고 갈라져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의 양자가, 하나는 뉴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양자를 예를 들어서 탁 반으로 쪼개요. 바로 그 동시에 그 뉴욕에 있는 반쪽의 양자도 반으로 쪼개지는 거죠. 어떤 정보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만유인력과 양자 얽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크릿처럼 다 끌어당긴다,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는 게 중력이 너무 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당겨 봐야 이게 당겨질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어떤 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아니, 그 결과를 누가 담보해 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우주, 이 세계에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우리의 인지, 이런 것들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떠한 운, 사실 성공이라는 게 대부분 좋은 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좋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만유인력과 양자 얽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 사실 신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뻔한 거야, 뭐 이렇게 살다가 결론은 뭐 불보듯 뻔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알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인생을 뭔가 보다 더 다채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뇌와 마음을 속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뇌는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 스토리에 막 빨려 들어가고 막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 교수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뭐죠?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의 뇌는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나의 서열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꾸부정하게 이러고 다니면 내가 서열이 낮구나,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내가 높은 서열이다, 그럼 뇌는 또 거기에 속는 거죠. 그러한 서열에 맞게 나를 또 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라. 하버드 0.1%의 뭐 비밀인가,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었죠. 우리가 부정적 신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실험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시안이 수학을 잘한다, 이런 신호만 받아도 수학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뭐 수학을 못한다, 이런 신호만 받아도 수학 점수가 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에게 부정적 신호를 던질 수 있잖아요. 눈짓, 몸짓, 언어적 그런 습관, 이런 것들로 다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나의 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책에는 인도 영화 새 얼간이 속에 그 대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음은 쉽게 겁을 먹기 때문에 때로는 속일 필요가 있어. 큰 문제가 생기면 가슴에 대고 얘기해봐. All is well.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뇌와 마음을 속이고 어깨를 펴고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고 내 마음에 속삭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의 메커니즘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